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션이 어느덧 후반부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스코 네트워킹 사업부의 김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스마트 공간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공간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앞서서 세션에서 나왔던 시스코 스페이스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설명드린 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를 통한 콜랩 디바이스를 통한 AI 협업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괜찮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85%의 이상의 기업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 중 관리되지 않는 디바이스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죠? 또한 많은 CIO 분들께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 확산으로 인해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향후 네트워크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서 공간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사실은 저희가 업무하는 공간이죠. 많은 사실은 시스코가 지난 몇 년부터 일하는 공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환경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죠. 이제 직원들은 고정된 사무실에서뿐만 아니라 원격지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다양한 업무 공간에서 유연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환경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바이스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사실은 BYOD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넘어서 IoT 센서 그리고 산업 장비, 협업 디바이스 등 수많은 장치가 이젠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복잡성과 중요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에 대한 업무 환경으로의 전환입니다. AI는 이제는 우리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AI 정보는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단에서는 운영의 자동화, AI 옵스 그리고 사용자 경험 분석, 보안 위협 탐지 등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주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업무 환경,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과 업무 환경은 성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요. 실제로 일하기 좋은 환경 이런 어떤 평가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잣대를 두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환경과 업무 환경이 결국은 업무의 성과를 짓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가 단순한 연결을 제공하는 인프라 역할에 집중했다면 현재는 많은 센서들이 사실은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IT, OT 시스템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변환을 했어요. 특히 최근에는 AI 클라우드 그리고 기술의 확산으로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 7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신 무선 기술은 더 많은 디바이스를 안정적으로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 환경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끊김없이 다량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사내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이 실제로 무선으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IoT 디바이스, 협업 장비, 보안 카메라, 센서 등 다양한 장치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PoE 스위치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별도의 센서를 새롭게 설치를 해야만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업무하고 계시는 공간에는 많은 센서들이 설치가 돼 있고 대부분 이런 공간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선 AP는 서드파티 센서와 연동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AP에 내장된 BLE, UWB 기능을 통해서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선 AP는 하나의 센서로서 협업 디바이스 그리고 회의실 예약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고요.
회의실 상태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는 머라키 센서는 머라키 카메라와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공간 내 사용자 인원, 그리고 온도, 습도, 그다음에 공기질 등의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이더넷 구간 PoE에 집중이 되고 PoE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스위치가 단순한 데이터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전력 부분까지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PoE는 15W에서 시작해서 30W 그리고 60W를 거쳐서 지금의 현재 90W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카탈리스트 9300, 9400, 9600 스위치는 90W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하이파워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PoE의 중요성은 업무 환경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USB 파워를 사용해서 노트북과 같은 사용자 디바이스를 랜 케이블 하나로 전원과 데이터까지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스크 환경은 매우 훨씬 단순해질 수 있죠. 또한 PoE 패스루는 전력을 다른 장비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원 공급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스 체이닝, 물리적으로 전원 연결이 그 공사가 불가능한 구간에서는 PoE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패스루 시키는 방식으로 전력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 확장 기술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사례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PoE는 MT 센서와 머라키 MT 센서와 연결되고 센서는 온도, 습도, 공기질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센서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AP와 카메라를 연결을 하죠. 또 이러한 어떤 이더넷 구간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은 스위치, 무선, 센서 모든 상태는 PoE를 통해서 사용량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방식으로 통합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격지에서 전원을 나의 의지에 따라서 수시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는 단순한 연결을 넘어서 전력까지 공급하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스마트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네트워크 인프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가 연결하는 디바이스가 많아질수록 사실 보안 위협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출시한 시스코의 스마트 스위치는 실리콘 칩셋을 탑재를 해서 보안을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부팅부터 운영까지 전체를 보호하는 구조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별도의 복잡한 장비 없이도 인프라 레벨에서 강력한 보안 기반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된 네트워크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저는 무선 기반의 와이파이 7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파이 7은 단순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진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스코가 출시한 와이파이 7 AP는 하나의 AP에서 UWB, BLE, 그리고 URW, 커브, 산업용 환경에도 적합하게끔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서는 다수의 단말이 동시에 접속을 하더라도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AGV, AMR 같은 이동 장비가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결이 중단 없이 데이터 통신을 지원합니다. 또한 와이파이 7 AP는 기존보다 높은 안테나 성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스테디엄 환경의 안테나라든지 인도 환경의 AP라든지 또 산업용 환경에 적합한 모델들을 업계 최초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시스코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와이파이 7과 UWB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공간을 훨씬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그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정밀한 데이터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셋 트래킹 솔루션이죠. 아직 출시 전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새롭게 출시하는 시스코 태그는 보시다시피 작은 사이즈로 어떠한 자산이든 쉽게 부착이 가능하고요. BLE 그리고 UWB, NFC를 지원을 하고 특히 외부 환경에 적합하도록 IP67 등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태그는 단순한 BLE 기반이 아니라 UWB와 BLE를 함께 활용해서 센티미터 단위까지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자산이 위치를 정확히 필요로 하는 환경, 뭐 제조, 병원, 물류,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는 매우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위치 솔루션은 단순히 어디쯤 있다였는데 현재는 어디쯤 있다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 있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회의실 예약과 길찾기 서비스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회의실을 예약했지만 실제로는 비어 있지 않거나, 그렇죠? 빈 회의실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거나, 뭐 큰 건물에서 회의실 위치를 찾느라 시간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비효율은 자주 발생을 하죠. 시스코 스페이스는 무선과 시스코 웹엑스 연계해서 실시간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사용 인원, 찾기, 예약, 그리고 심지어 AP가 제공하는 온도, 습도, 공기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위치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디바이스 플랫폼만 가지고 위치를 찾는 건 아니고요. 맵을 얼마큼 정교하게 나타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정교한 맵 정보를 기반으로 그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AI 기반으로 실시간 스페이스 앱과 AI 기반 인도 맵을 통해서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길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맵은 2D 방식이 아닌 3D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CAD 도면을 통해서 자동으로 맵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한 지도 기반이 아니라 실시간이라는 점이고요. 블루닷 방식의 길찾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의 위치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나의 위치를 정확히 보정하고 맵에서 표출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또 하나 이러한 부분들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한데요. 별도의 복잡한 설정 없이 앱 설치 하나로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짧게 소개해드렸지만은 공간 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 스페이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 그리고 실내 내비게이션, UWB 자산 추적, 공간 점유 분석 등 공간을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짧게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디바이스와 AI가 만나는 스마트 공간은 무엇인지 시스코 협업 솔루션 사업부의 조익성 이사님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조익성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콜라보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 오전부터 쭉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기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스코가 테크 기업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콜라보레이션은 약간 분야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실상은 사람하고 공간을 기술로 연결하는 게 시스코 콜라보레이션의 실제 사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트랙 쭉 따라오셨는데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중간에 한번 돌아볼까요? 지능형, 이게 퓨처 프루프 워크플레이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전체적인 테마예요. 여기서 총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요 3번입니다. 지능형 센서를 스페이스에다가 입히자.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셨으면
홈페이지나 자료에 없는 내용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자, 시스코는 왜 스위치, 라우터, 기타 UWB 각종 센서를 컬래버레이션 장비, 이를테면 컬래버레이션 장비라고 하면은 저 밖에 있는 이제 화상회의 장비라든가 전화기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다 통칭을 합니다. 왜 넣을까요? 도대체 시스코가 돈 많이 벌려고? 맞습니다. 근데 시스코가 가져가는 베네핏보다는 고객들께서 가져가시는 베네핏이 훨씬 커요. 어떻게 크냐? 여러분 기업이라든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제일 비싼 자산이 뭐야? 그러고 한 5가지만 나래비를 세우면 그 5손가락 안에 부동산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땅, 여기가 지금 삼성동이잖아요. 지금 봉은사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나대지 가격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면 한 10평 될 거예요. 평당 5억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삼성동의 평균 지가는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부터 저게 50억 또는 15억이에요. 이거를 그냥 대충 주먹국으로, 이를테면 한번 돌아보시죠. 한 오후 10시 정도, 저도 이제 영업이니까 남의 회사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10시에 모 회사를 갔습니다. 아유, 조익성 프로 어서 와. 자, 내 회의실 잡아놨으니까 갑시다. 가면 10명 들어가는 회의실에 2명 앉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나보다 상급자입니다. 야, 여기 안 되겠다. 딴 데 알아보자. 그러고 헤매고 돌아다녀요. 일주일이면 2-3번씩은 겪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를테면 어느 회사든 이런 일들을 겪어요. 사람들이 하루에 10분 정도 이런 일 때문에 시간을 뺏긴다고 보죠. 한 사람당. 자, 그러면 일주일이면 하루에 10분 해가지고 대충 한 사람이 1시간 정도 사무실이 제대로 정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칩니다. 1년이 52주예요. 한 사람당 1년에 52시간을 낭비를 합니다. 자, 이 회사가 10,000명짜리 회사라고 치죠. 그럼 몇 시간이죠? 52만 시간. 한 사람이 1년 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해가지고 대충 250일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은 2,000시간입니다. 사람이 1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자, 그러면 대충 뭉뚱그려서 계산을 해보면 10,000명짜리 회사에서 한 명이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버리면 그 회사는 1년 동안 총 260명의 인건비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회사가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야,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조사해봐. 여러분한테 미션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조사하실 겁니까? 막막하시죠? 알바들을 써가지고 회의실마다 해가지고, 야, 여기 어떻게 쓰는지 조사해. 뭐 서가지고 이렇게 뭐 교통량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스코가 만들어낸 방법이 센서입니다. 저 밖에 있는 장비들 보시면 웹엑스를 베이스로 해서 쓰시면 누가 몇 시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하다가 언제 나갔는지, 그 당시에 공간은 몇 도였고 습도는 얼마였고 공기의 퀄리티는 어땠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 뽑을 수가 있어요. 자, 뽑는다고 능사냐?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요 관련된 장비들, 아까 이제 네트워크 장비만 얘기를 했는데 시스코가 들어가 있는 시스코의 콜래보레이션 관련된 장비는 물론이고 머라키라든가 액세스 포인트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센서가 들어가 있는 종류들은 각각 다르긴 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시스코 스페이스를 보여드렸죠. 시스코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저 회의실에 사람이 있어, 사람이 없어, 몇 시까지 예약이 됐어, 저 회의실은 이렇게 가면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약이 돼 있고 환경은 어때, 이런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스코 스페이스예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센서의 진짜 효용은 뭐냐면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누적이 됩니다. 자, 우리 회사에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10,000명이 쓰는, 우리 회사는 10,000명이 안 돼, 5,000명이야, 상관없어요. 그것도 적은 공간이 아닙니다. 500명이야, 그것도 적은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회의실을 또는 다른 공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누적을 하는 겁니다. 누적을 해서 그거를 내가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막 들여다보고 이거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분석을 해줍니다. AI가 분석을 해주고 그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야, 사무실은 인테리어 다 돼 있고 다 붙박이로 있는데 그거를 안들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기는 어렵기는 한데, 최근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에 따르면 실시간 데이터라든가 한 달 단위 데이터, 누적된 데이터에 따라서 업무 공간을 다이나믹하게 변경시키는 솔루션들은 시중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거래하시는 가구 업체, 인테리어 업체 그런 데 가셔가지고 야, 시스코가 인테리어 바꾸는 거 되게 쉽다는데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할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 인테리어 업체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또는 신규 빌딩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도 저희가 같이 하는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거 큰 돈이 들어가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바꿔야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갖고 계시는 공간의 형태를 다양하게 좀 사고를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요 이제 아셈타워 4층, 5층이 저희가 쓰는 오피스인데 저기 가보시면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를테면 한 명만 들어가는 회의실도 있어요. 한 명이 무슨 회의를 해? 거긴 화상회의 장비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노트북 피고 어떻게 해야지, 딴 사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지 막 고민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에 들어가서 회의하고 나오시면 돼요. 따로 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그 시스코 스페이스 보셨죠? 쫙 펼쳐놓고 보면 아, 우리 회사의 콰이어트룸 뭐 5층에 몇 호가 비었네 가가지고 하시면 돼요. 허들룸 4명 들어가는 방입니다. 조그만 회의실이에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회의하고 나오시면 되고 오프라인 회의도 상관없고 온라인 회의도 상관없고. 아까 데이터를 누적해서 보니까 우리 회사는 10명짜리 회의실을 굉장히 못 써. 차라리 이거를 4명짜리로 전부 다 개편을 하자. 그럼 10명 들어가는 회의는 어떻게 해요? 4명짜리 회의실을 여러 개 이으시면 됩니다. 큰 회의실이 됩니다. 세미나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약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는 디자이너가 아닌데 그거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 만들어 놨습니다. 시스코가. 구글에다가 이 제목이 좀 길기는 해요. 시스코 워크스페이스 디자이너. 여기 QR코드 있는데 요거 사진 찍으실 수 있으면 사진 찍어 가시고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 그림들이 요 사이트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회의실에 몇 명 들어가? 책상 사이즈는 얼마야? 몇 평 정도 돼? 그러면 그럼 장비는 이거 쓰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하나 쓰실래요? 2개 쓰실래요?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하면서 공간을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도와드리는 기능도 있어요. 지금까지 회의실이다,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공간이다, 그럼 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시스코가 테크놀로지로 그거를 극복을 했어요. 뭐냐? 제일 처음에 보시는 요 미팅존이라는 기능입니다. 미팅존 기능은 뭐냐면 요즘 화상회의 장비들 보면 사람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그 게임 회사,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갔더니 벽이 전부 다 유리입니다. 복도에 지나가는 사람을 막 따라가요. 그러면 안 되죠. 저희 밖에 있는 장비 보시면 이따가 한번 보여달라 그러세요. 미팅존 한번 보여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이 생긴 컨트롤러에 카메라가 따라가는 영역을 내가 손으로 지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있고 사람의 목소리도 밖에 나가 보시면은 저희 이제 실링 마이크 프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64개 액티브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정 구역의 소리만 끌 수가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도 회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 퍼즐은 뭐냐? 내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떠드는 소리 들어가면 어떡해? 노이즈 리무벌이라는 기능이 또 있어요. 시스코의 노이즈 리무벌은 다른 회사들 거하고 좀 다릅니다. 시스코 장비에는 전부 다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칩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 그래서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AI가 모든 소리를 받아들여서 사람 목소리만 추출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은행 같은 데다가 이거를 지점에다가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 통화하라고. 근데 거기는 소음이 다 사람 목소리예요. 그럼 그런 데서는 어떡하냐? 마이 보이스 온리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사람의 목소리만 추출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 기능이에요. 그렇게 오픈된 공간에서도 충분히 회의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 것들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게 굉장히 많은 AI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하나 설명하는 데마도 한 1시간씩 걸립니다. 나중에 저 밖에 제 명함이 있으니까 야, 우리 회사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자세히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 그런 센서가 데이터를 모았어요. 마이크도 모으고, 뭐 저 카메라도 모으고, 스피커도 모으고 다 모았다 치죠. 이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모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커넥션들 보십시오. 아날로그 라인이에요. 저걸로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겁니까? 그래서 시스코가 AV 오버 IP를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회의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의 커넥션은 IP 라인 하나로 처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 카메라 하나만 연결하려고 그래도 시그널 라인, HDMI, IP 라인 이래가지고 여러 개 들어갔어요. 고장도 잘 나고. 마이크 하나 연결하려고 그러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아날로그 라인은 10m 이상 못 있는데요. 벽으로 돌리려면 30m는 해야 되는데 이거 공사비도 많이 들고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런 거 연결해 놓으면 고장 잘 납니다. IP 라인은 그런 거 없어요. 인스톨하기도 쉽고 유지 보수하기도 쉽고 센서에서 날라오는 데이터 축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AV 오버 IP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스코는 도대체 왜 그렇게 센서에 집착을 하느냐?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에 기업에게 베네핏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회의실이거든요. 20명 들어가는 회의실입니다. 저기다가 마이크 놓고 앰프 놓고 스피커 놓고 마이크 놓고 그러려면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려요. 저런 거 한번 고장 나면 여러 업체 불러가지고 한 2달은 회의실 못 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V 오버 IP로 구현을 하면 간단해요. 그럼 우리 PoE 스위치 별도로 사야 돼? 저 코덱에 화상회의 장비에 다 달려 있어요. 굉장히 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장비, 이를테면 뭐 웹캠 같은 거 사다가 쓰지 마십시오. 이게 훨씬 오래 가요. 조금 더 주고 시스코 거 사시는 게.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웹캠 같은 거 사면은 고장 나면은 어쩌는지 아세요? 야, 우리 거 고장 났어. 그럼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럽니다. 시스코의 이 장비 고장 나면 시스코 파트너들 밖에 많이 있잖아요. 골드 파트너들. 전화하면 여러분 회사에 있는 백본 스위치 유지 보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사서 고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이냐, 그리고 회사 자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시간 세션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스코가 센서를 만드는 것은 결국엔 고객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전체적인 베네핏을 상승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디바이스와 네트워킹과 시큐리티와 콜래보레이션 요 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객께서 야, 시스코 네트워크하고 시스코 디바이스하고 같이 쓰면 좋은 게 뭐가 있어?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센서로 그 할 말이 있어졌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자세한 얘기하고 싶으시면 제가 밖에 있을 테니까 저한테 주시거나 밖에 제 명함도 있어요.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